네, 자, 앞선 시간 계속 이어서 지금 불대수 정리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일단 이건 논리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간 과정상 좀 아셔야 될 내용들이고요. 일단 먼저 첫 번째, a 플러스 제로는 a라고 합니다. 뭐 수학적으로도 그렇지만 회로상으로도 그렇다라는 얘기인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뭐 플러스가 있고 옆에 이제 a 접점으로 a가 구성이 되는데, 플러스니까 그건 당연히 병렬회로라는 뜻이죠. 그래서 병렬로 해서 이렇게 있는데 0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끊어져 있다. 이게 0의 개념이고요. 그럼 A 접점으로 A하고 0하고가 병렬로 연결되어서 X의 그림을 가진다. 이런 논리식입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 A 플러스 B는 X 뭐 이런 개념인데 A 플러스 제로는 X지만 요 X가 무조건 뭐에 같은 값이 될 거다. A와 같은 값이 될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A가 붙으면 동작, 떨어지면 미동작이기 때문에 결과값은 A와 같은 값을 가질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A 플러스 제로는 뭐라고 볼 수 있다고요? A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됩니다. 일단 A입니다. 그럼 당연히 A 곱하기 제로는 뭐가 될 거다? 제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 아니라 이제 내려올 때 이렇게 A 접점으로 A가 그려지고 여기가 뭐란 얘기예요? 떨어져 있다 이거죠. 요렇게 해서 X란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가 뭐 했기 때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무조건 뭐예요? 동작을 절대 할 리가 없기 때문에 0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뭐 수학적으로도 뭐고요? 0이긴 하지만 일단 논리 회로상 A 곱하기 0은 무조건 뭐가 나올 거다? 0이 나올 거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럼 A 더하기 1,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A 더하기 1. A 더하기 1은 무조건 뭐다? 1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요게 A고요. 거기다 더하기 1이니까 병렬로 뭐라는 얘기예요? 병렬로 얘가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게 1입니다. 떨어져 있는 게 0, 붙어 있는 게 1.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A라고 하는 값이 0이 됐든 1이 됐든 무조건 1 나오겠죠. 붙어 있으니까. 따라서 얘는 무조건 뭐라고? 결과값이 1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 더하기 1은 무조건 뭐다? 1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A 곱하기 1이라고 하게 되면 요 그림에서 뭐가 돼요? A 접점 A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다? 이렇게 짝대기가 붙어 있다 요 얘기입니다. 그럼 A 곱하기 1이니까 그냥 요건 A죠. A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결과값은 A가 0이면 0이고 1이면 1이 나올 거라서 요건 무조건 뭐가 될 거다? A가 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번에 A 더하기 A는 당연히 또 A인 거죠. 왜? 병렬로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똑같은 A가 구성이 돼 있다고요. 그럼 A가 0이면 뭐가 되고 둘 다 떨어져 있고 A가 1이면 둘 다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결과값은 A에 따른 결과값을 가지겠죠. 그러니까 A 플러스 A는 무조건 뭐다? A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A 곱하기 A 역시 A라 이거죠. 여기 A가 있고 여기도 똑같이 A 접점으로 A가 있어요. 그럼 A가 0이면 뭐가 되고 둘 다 안 붙고 A가 1이면 둘 다 붙는 거니까 결과값은 또 A 값에 따를 거다. 그래서 A 곱하기 A는 무조건 뭐다? A다 라고 합니다. 자, 요게 또 중요해요. 4번이 중요한데 A 플러스 나데이와 A 곱하기 나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A 플러스 나데이가 있고 A 곱하기 나데이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유접점으로 그려보면 여기에는 뭘로 되고요? A 접점으로 A를 그려줍니다. 근데 플러스니까 병렬로 해가지고 나데이를 그려준 거죠. 그죠? 병렬로 B 접점으로. 요렇게 해서 X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그림 그려보면 우리가 0일 때가 있고 1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A가 뭐일 때가 있다? 0일 때가 있고 1일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0일 때 어떻게 돼요? A가 0일 때. 얘는 가만히 있죠. 얘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때 둘 다 0인 상태에서는 이쪽이 뭐한 상태가 돼요? 붙은 상태가 되니까 전류가 어떻게든 흐를 겁니다. 점등돼 있을 거예요. 근데 1이면 어떻게 돼? 이제 1이면. A가 1이면. 요거는 뭐 하고요? 동작에서 붙이고, 얘는 떨어지죠. 그럼 또 얘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동작할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결과값이 무조건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 얘는 무조건 동작하는 상황인 거예요. 되겠죠, 그죠? 그러면 A 곱하기 나대는 어떻게 될 거다?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내릴 때 A 접점으로 A를 그려주고 반대 밑에 쪽에다가 not A를 이렇게 그립니다. 요게 이제 공식이죠. A 곱하기 not A. 그럼 여기서 0이면 어떻게 돼? 0이면 가만히 있으면 요게 떨어져 있고 붙어 있으니까 얘가 떨어졌으니까 절대 흐를 일이 없죠. 근데 1이면 어떻게 돼? 1이면 요게 붙으면서 얘가 떨어지니까 또 끊기는 거예요.
그럼 얘는 무조건 뭐가 나올 거다? 0이 나올 거다. 동작 안 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렇지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엔 외우는 거죠. 외우는 겁니다. A 곱하기 나대는 뭐다? 0이다. A 플러스 나대는 뭐다? 1이다. 이걸 외우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니까 A의 낱낱은 당연히 뭐가 되고요? A가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A의 낫의 낫은 A가 될 거다 이런 얘기고 요거 이제 외웠고 그리고 A의 낫 글자 좀 하여튼 그림이 같은 그림이 돼야 됩니다. 같은 길이가 A의 낫은 A 낫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부울대수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걸 뭐 하고 있어야 된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암기. 근데 그렇게 막 어려운 암기는 없어요. 이제 다만 주의할 게 뭐라고 요거. A 플러스 나대는 1이라는 거, A 곱하기 나대는 0이라는 거. 그죠? 요런 개념만 잡으시면. 그리고 이따 중요한 거 요게 제일 많이 중요합니다. A 플러스 1은 무조건 뭐라는 거? 1이라는 거. 요게 중요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논리식 간수화 문제를 풀 때 막 합니다. 그래서 뭐 복잡해요. 뭐 A 곱하기 B가 있고 여기 C가 붙었고 뭐 나대이에 B가 붙었고 뭐 플러스 B에 나 C가 붙었고 막 복잡해요. 근데 뒤에다 플러스 뭐가 나온다 이렇게 1이 된 거예요. 플러스 1 공식이. 그러면 요 앞에 중간 과정 아무 필요 없습니다. 요 끝에 가서 플러스 1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회로망에서 막 회로가 막 구성이 되는데 요 끝에가 붙어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어떤 동작을 하든지 간에 전류는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1인 거예요. 1.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A 플러스 1이 1이라고 공부했잖아요. 이건 결국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1도 1인 거예요. 요 끝에 뭐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1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1인 겁니다. 되겠죠, 그죠? 그 개념이 좀 제일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 가로 2번. 교환 법칙하고 결합 법칙하고 분배 법칙의 개념이 나오는데, 교환 법칙은 A 플러스 B는 반대로 B 플러스 A라 할 수도 있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라고 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당연한 얘기니까. 자,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A 플러스 B를 먼저 가로를 하고 나서 뒤에 플러스 C를 하나, A 플러스에서 가로 열고 B 플러스 C를 하나, 같다 이거죠, 그죠? 아니, 수학적으로도 같잖아요. 어차피 이거는 다 이용되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A 곱하기 B 가로 해고 곱하기 C를 하나, A 곱하기 해가지고 가로 열고 B 곱하기 C를 하나, 뭐 하다고요? 같은 거라고요. 이건 수학적으로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결합법칙을 하는데 굳이 뭐 할 필요 없다, 공부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의미 없어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분배법칙이 여러분께서 조금 억지로라도 외우셔야 될 법칙이 됩니다. 분배법칙. 분배법칙에 보니까 A 곱하기 이제 가로 열고 뭔 거예요? B 플러스 C인 거죠, 그죠? 요 때는 어떻게 된다? 요 때는 A 곱하기 가로 열고 B 플러스 C일 때는 풀이할 때 어떻게 된다? 가로가 요렇게 뭐가 되니까 풀어지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 수학적인 개념으로 똑같습니다. A의 가로 열고 B 플러스 C는 어떻게 될 거다? AB 플러스 AC. 요거는 이제 수학적 개념으로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요거. 우리가 A 플러스 BC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A 플러스 BC. 근데 A 플러스 BC가 분배 법칙이 성립되는 건 뭐가 된다?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C가 된대요. 우리 수학에서는 보통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끝내죠. 이걸 더 이상 풀려고 안 하잖아요. A 플러스 BC가 끝이에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런데 회로 이론에서는 요 A 플러스 BC에서 다시 뭐가 된다? 요렇게 성립한다고요. 그럼 A 플러스 B, A 플러스 C 두 개가 뭐가 되는 거? 곱이 되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건데 요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제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A 플러스 BC입니다. 자, A 플러스 BC는 뭐가 된다? A 플러스 B를 하고 곱에 A 플러스 C다. 요게 이제 분배 법칙으로 하나 외우셔야 될 법칙이 되는데 요 과정을 거칠 때가 있고 안 거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문제풀이를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왜 그런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요거는 A 플러스 BC는 뭐라고 해석하셔야 되냐면 A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C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지금 A는 하나입니다. 알파벳 하나입니다. 하나지만 AA가 직렬로 있는 것도 A잖아요. 그래서 A를 AA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AA 플러스 BC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요걸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게 되면 요쪽으로 내려올 때 뭐가 나온다고요? A 접점 A가 있고 또 A 접점으로 A가 이렇게 있다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A 접점으로 B가 있고 A 접점으로 C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X가
구성이 된 거예요. 자, 요걸 가지고 제가 A, B, C, X라고 해서 진리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진리표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몇 줄? 8줄. 3승이죠. A, B, C니까 2의 3승 8줄. 0, 1, 0, 1, 0, 1, 0, 1 이렇게. 옆에는 뭐 쓰고요? 0, 0, 1, 1, 0, 0, 1, 1. 그 옆으로 어떻게? 0, 0, 0, 0, 1, 1, 1, 1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1, 2, 4, 8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가정의 수 8가지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해보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자, 0, 0, 0면 제로죠, 그죠? 아무 동작 안 했으니까. 1, 0, 0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 1, 0, 0면. 1이죠, 1. 1, 0, 0면 A가 1이고 BC가 제로래요. 그럼 A가 1이니까 요 두 개 붙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붙었으니까 얘 안 붙어도 얘가 붙었으니까 전류 흐르겠죠, 그죠? 1입니다, 1. 그러면 0, 1, 0는요? 0, 요게 0, 1, 0인 거예요. 제로죠, 제로. 동작 안 할 거예요. 그리고 1, 1, 0면요. 1이죠, 1. 아, A가 1이니까 동작할 겁니다. 그리고 0, 0, 1이면 제로죠, 제로. C 하나 붙었다고 동작하지 않아요. 그리고 1, 0, 1은 1. 자, 0, 1, 1은 1이죠. BC가 붙었어요. 이제 BC가 붙었으니까 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1, 1, 1도 당연히 1 됩니다. 요 결과값을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다시 옆에다가 제가 그림을 그릴 건데 요렇게 해서 똑같이 A를 그리고 똑같이 A를 그리고 여기다가 똑같이 B를 그리고 똑같이 C를 그려서 X를 하고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 그런데 여기서 요걸 짝대기를 한 개 다 껐습니다. 이렇게. 자, 짝대기를 한 개 다 꺼 보니까 짝대기를 한 개 다 껐어요. 짝대기 끊고 나서 또 마찬가지로 뭐 해보겠다고요? A, B, C, X를 해요. 짝대기를 끊고 여기서 이제 0, 1, 0, 1, 0, 1, 0, 1, 0, 0, 1, 1, 0, 0, 1, 1, 0, 0, 0, 0, 1, 1, 1, 1 합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0, 0, 0 뭐가 된다? 0, 0, 0면. 아, 제로죠. 자, 1, 0, 0면요. 1입니다. 1. A가 붙었으니까 1입니다. 0, 1, 0는요? 0이죠, 0. B만 붙은 거 의미 없잖아요, 지금. 1, 1, 0는요? 1입니다. 0, 0, 1은요? 0이죠. C 하나 붙었다고 붙진 않잖아요. 1, 0, 1은요? 1입니다. 0, 1, 1은요? 1입니다. 외고 두 개 붙었잖아요. 이쪽 붙어 올라올 거니까. 1, 1, 1은요? 1입니다. 그래서 답이 뭐가 나온다? 두 개가 똑같이 나와요. 지금 보신 요거랑 요게 어떻다? 결과값이 똑같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공식 보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요거는 A 플러스 B 한 다음에 곱의 A 플러스 C라고 할 수 있죠. 요 짝대기 닦음으로 인해서 요 두 개가 붙어서 그러니까 그림이 이제 요렇게 된 거예요. 요렇게 되고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됐다고요. 요렇게 돼도 똑같죠, 지금 보니까. 그죠? 그래서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C잖아요. 요거는 뭐하고 똑같다? A 플러스 BC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법칙이 성립되더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때 요 A 한 개를 뭘로 볼 수 있다고요? 요 A 한 개는 AA로 볼 수 있다고요. 그럼 AA로 봤을 때 우리가 딱 그림으로 봤을 때는 AA가 직렬로 이렇게 있고 BC가 직렬로 있다고요. 그럼 그때 가운데 짝대기가 있으나 없으나 답은 뭐하다? 똑같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짝대기가 있는 개념은 이렇게 식을 바꿔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요거 우리가 이제 무슨 법칙? 분배 법칙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법칙이 일단 성립한다라는 걸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요 법칙을 한 개 조금 외워놓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 요 그림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의도가.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잠깐 볼게요. A 플러스 AC 플러스 BC를 간단히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문제인데, 자, 일단은 먼저 요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전체 낫이 없죠. 예, 전체 낫이 있는 건 일단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드모르간부터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으니까 무시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그 다음 과정에서 볼 게 뭐냐면, 다 뜯었어요. 예를 들어 드모르간 써가지고 막 낫을 다 쪼개가지고 쫙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할 게 뭐냐면, 알파벳 하나 찾기 또는 1찾기인데, 알파벳 하나 찾기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식에 보니까 알파벳이 하나짜리가 있더라고요. 홀로 독립된 거. 그럼 그 하나짜리를 먼저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럼 그 하나짜리로 뭐 하자고요? 무조건 묶어주자고요.
하나짜리로 묶어주면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1이 나옵니다. 1. 예를 들어 지금 그림에서는 뭐가 A가 하나 있죠? 그럼 이 A로 먼저 묶어준다고 봐요. 그럼 뭐가 돼요? 1 플러스 C에 플러스 BC가 될 거잖아요. A로 묶어주면. 얘는 A가 없으니까 못 묶어지지만 요건 A가 있으니까 묶어지죠. 그럼 A로 묶어주면 뭐가 된다? 1 플러스 C 가로 닫고 한 다음에 BC가 되잖아요. 공식이. 그럼 요게 제가 무조건 뭐라고 했어요? 플러스 1 돼 있으면 무조건 뭐다? 1이다. 그래서 요 가로 안에 보니까 C 플러스 1이 있어요. 그럼 이때 당연히 이 C 플러스 1 자체가 뭐가 될 거다? 전체가 1일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게 1인 거예요. 1. 그럼 당연히 요거는 그냥 A죠. 그럼 A 플러스 뭐가 될 거다? BC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A 플러스 BC 하면 다시 또 사실 A 플러스 B의 곱의 A 플러스 C로 볼 수도 있지만 뭐 보기상에 그런 게 없으니까 요거는 요거 2번으로 답이 되는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 공부하실 내용이 그 간소화라는 개념인데, 자, 간소화라는 개념이 나오면 일단 첫 번째 무조건 드모르간이고요. 두 번째는 알파벳 한 개 찾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 한 개로 묶어주는 거예요. 요게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고, 일단 알파벳 한 개 찾기가 없다. 알파벳 한 개가 없다. 그러면 그때는 공통된 알파벳 찾기를 하시면 됩니다. 공통된 알파벳 찾기란 얘기는 이런 거예요. A, B가 있고 플러스 A, C가 있고 플러스 A, B, C가 있고 플러스 뭐 A, not B가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전부 다 공통된 게 뭐 붙어 있더라? A가 붙어 있더라. 그럼 A가 묶어주는 거죠. 일단 A로 묶어주는 거. 그럼 여기가 이제 B 플러스 C 플러스 BC 플러스 not B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A로 묶어주니까.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요 안에서 다시 또 뭐 한다고 다음 과정을 본다고요. 그럼 이때 보니까 뭐가 있어요? 여기 B하고 not B가 플러스 된 게 있죠. 요게 B하고 지금 제가 쓴 거에 보니까 B하고 not B가 있잖아요. 그럼 B 플러스 not B는 뭐니까? 1이죠, 1. 그러면 요게 뭐가 돼요? 1 플러스 C 플러스 BC가 되어서 이렇게 될 거잖아요. 얘는 무조건 1이라고요. 그럼 답은 A인 거예요, 지금. 이건 A인 거예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과정을 앞으로 문제 풀이할 때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뭐 하셔야 돼요? 정말 많은 문제를 풀어보신 게 맞아요. 계속 풀어봐야 돼, 계속. 간소화 문제는 많이 풀어보면 풀어볼수록 문제를 풀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한번 거친다라는 걸 한번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 5장 공정 자동제어 쪽은 교재 이론이 끝이 나요. 이게 마지막 페이지니까. 그 다음 이어서 6장의 계측기인데, 자, 계측기 보기 전에 이번 시간 조금 이어서 마무리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께서 시퀀스 쪽, 5장의 이제 자동제어 쪽을 공부를 하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기본회로 공부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and or 하는데 이제 이때 중요한 게 논리식에 대한 개념. 요걸 아셔야 된다라는 거고, 논리식의 개념이 뭐라고요? A 플러스 B는 X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공식이 만들어지는 걸 논리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논리 회로가 있었어요. 논리 회로는 어떤 거?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림이 막 그려지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논리 회로라고 한다고요. 이때 우리가 이제 not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림이 이런 그림으로 붙거나 또는 여기에 이렇게 동그랗게 붙거나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다는 겁니다. 그런 거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접점보다 이제 유접점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유접점을 그림 그릴 때는 무조건 뭐 했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한 다음에 요 논리식에 있는 걸 그대로 그리는데, 이게 플러스였으면 무슨 열? 병열. 곱이면 직렬로 그림을 그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짝대기가 없으면 무슨 거? 긍정회로인 것이고, 짝대기가 있으면 부정회로, B회로, B접점 회로로 그림을 그리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되는 것이고, 요 그림을 그린 다음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그림을 그린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진리표. 자, 진리표라고 하는 건 A하고 B하고 X. 그래서 A 자리에 0, 1, 0, 1, 0, 1, 0, 뭐 이런 식으로. B는 0, 0, 1, 뭐 이렇게 표기를 하고, 그 0, 0라고 하는 의미가 동작을 하지 않고 동작을 하지 않았을 때 결과값. 뭐 1, 0면 동작을 하고 동작 안 했을 때 결과값. 뭐 이런 것들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서 마지막 타임 차트까지 그리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 추가로 조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추가로 아셔야 될 게. 그게 뭐냐면,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무슨 성이 있다고요? 서로 간에 연관성이 있다고요. 당연히 요거 보면 바로 뭐가 나? 유접점을 봤어요. 시험 문제에서. 그럼 얘를 보고 뭘 알아야 되고, 요거 알아야 되고, 요거 보고, 요거 알아야 되고,
요거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간에 요 중에 한 가지만 딱 봐도 나머지 것들이 다 뭐야 된다? 나와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일단은 처음에 요 논리식을 보면 논리식은 그냥 딱 보면 보여요. 논리식을 보면은. 논리식은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 그림도 보면 어떻게 된다? 바로 논리식이 나와줘야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A가 들어갈 때 동그라미 해갖고 B가 여기로 들어갔고 여기에는 요렇게 들어가서 C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분기돼가지고 요렇게 들어갔고 요 두 가지가 들어가서 요렇게 들어가가지고 동그라미 붙어가지고 X가 됐다. 그럼 이런 식으로 뭐 제가 막 그린 건데 이런 식으로 요거 보고 바로 뭐가 나 논리식이 나와야 된다고 논리식이. 그럼 일단 처음 해보니까 뭐가 있더라? A 낫이 있죠, 그죠? 그거랑 B랑이 곱인 거잖아요, 곱.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되는 거? 요거는 B 낫이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뭐가 돼요? C가 됐죠, 그죠? 요거 두 개가 뭐가 된 거예요? 합이 된 거니까 요게 플러스 요렇게 됐겠죠? 요렇게 해서 X지만 요게 뭘로 붙었어요? 낫이 붙었으니까 여기에 낫이 붙든 아니면 여기에 낫이 붙든 한다고요. 둘 중에 하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그림을 뭘로 만들 수 있다? 논리식을 만들 수가 있고 논리식을 또 그림으로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들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논리식이 나오거나 하게 되면 이걸 바로 또 그림으로 그릴 줄도 아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림 또 보면 또 뭐가 나와? 이걸 봤을 때 뭐 A 곱하기 B인지 A 플러스 B인지 이런 게 보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서 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중에 요 진리표입니다. 자, 지금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제 요 진리표에 대한 얘기인데요. 좀 전에 제가, 그거 한번 볼게요. A하고 B하고 X인데, 0, 1, 0, 1, 0, 0, 1, 1이라고 돼 있는데, 0, 1, 1, 0인 거예요. 요것만 본 거죠. 아니,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다른 건 안 보이고. 그러면 요걸 보자마자 바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논리식이 바로 나와야 된다고. 논리식. 이것만 보고. 그럼 그때 논리식은 무조건 뭐만 하시면 되냐면 딴 거 없어요. 무조건 뭐만 하시면 되냐면 1인 것만 보시면 돼요. 1인 것만. 1인 것만 보시면 돼요. 0은 볼 필요 없어요. 그럼 1인 것만 본다는 얘기는 요거 두 개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저 1에 해당하는 요거는 뭐죠? 요거는 뭐예요? A가 1이고 B가 0일 때 1이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A의 not B 한 게 1이라고요. A하고 B가, A, B가 1이 된다 이거잖아요. A가 뭐이고? 1이고 B가 0일 때 1이 되잖아요. 그죠? 요거는 A고 not B인 거예요. 그래서 요건 A not B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A not B가 1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A가 0이고 B가 1일 때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not A의 B인 거예요. 요게 1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 두 개를 그냥 뭐 하면 된다. 이렇게 더하시면 답이 나와요. 이거 맞죠? 이거 바꾸 그거잖아요. 이거. 아니 이 식이 이거잖아. 앞에 우리가 했던 거. 그 뭐죠? 예, 두 개 이제 바뀌는 거. 예, 베타적 오화. 엑스클루시브 오화회로. 우리가 이제 외우자고 했던 거잖아요. 엑스클루시브 오화회로. 그래서 요때 이제 서로 신호가 뭐 할 때 다를 때 1인 거라고 했습니다. 만들어져요. 그럼 이제 AND 잠깐 볼게요. 기본이죠. 우리가 A, B하고 X를 했어요. 0, 1, 0, 1, 0, 0, 1, 1인데 0, 0, 0, 1인 거예요. 그럼 뭐만 보자고요? 요것만 보자고요. 요것만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A 곱하기 B는 X인 거예요. 아니, 낫이 안 붙었잖아요. 1인 거니까. 또 한 개 더 볼게요. 아까 오화회로. A하고 B하고 X가 있어요. 0, 1, 0, 1, 0, 0, 1, 1인데 0, 1, 1, 1이 오화죠, 오화. A 플러스 B잖아요, 이게. 그럼 이때는 요거를 보자고요. 그럼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요? A에 not B가 있고요. 그럼 플러스 A not에 B가 있고요. 플러스 A, B가 있죠. 요렇게 돼요, 요렇게. 논리식이. 요렇게 된 걸 이제 간소화 시켜 볼 거예요. 간소화 시키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올 거다? A 플러스 B는 X가 나오면 되죠, 그죠? 요 식을 간소화했을 때. 제가 1 나오는 것만 보자고 했어요. 그럼 1 나오는 것만. 그럼 1이 여기 이제 1, 제로니까 A, not B. 여기가 0, 1이니까 A, not B. 맞으면 1, 1이니까 A, B. 플러스 하자고요. 거기 X라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묶어줄 때 뭘로 묶어준다? 뭐 A로 묶어줘봐요. A로. 공통된 거. 그럼 묶어주면 여기가 뭐가 있고, not B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B가 있죠? 그럼 거기에 플러스 not A에 B가 X 이렇게 될 거잖아요.
요거 두 개만 묶었어요, 지금요. 그럼 요게 뭐가 되니까? 1이니까 1. 요게 1이잖아요. 그럼 A 플러스 나데이의 B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요 A는 뭐였다고요? 앞에서 제가 A 곱하기 A로 볼 수 있다고 했죠? 분배법칙. 그럼 여기에 플러스 나데이의 B는 X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요렇게 뭐가 된다고요? 분배법칙이 성립한다. 그러면 뭐가 된다? A의 플러스 나데이의 곱하기 A의 플러스 B. 요게 앞에서 공부했던 분배법칙입니다. 근데 요게 뭐라고 했어요? A 플러스 나데이가 1이죠. 1. 그러니까 따라서 A 플러스 B는 X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거 보면은 바로 뭐가 나와야 된다? 논리식이 나온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논리식을 찾는 방법은 무조건 뭐 돼 있는 거 찾으면 된다? 1돼 있는 걸 찾으시면 돼요. 1돼 있는 거.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찾으시면 된다라는 거고. 근데 이게 두 개니까 좀 쉬운데 세 개면 어떻게 했어요? 좀 어렵겠죠, 그죠? 아무래도 이제 A, B, C, X가 되고 0, 1, 0, 1, 0, 1, 0, 1, 0, 0, 1, 1, 0, 0, 1, 1, 0, 0, 0, 0, 1, 1, 1, 1 요렇게 8가지가 주어졌을 때 요 X 값이 뭐 여기가 뭐 0, 0, 1, 1, 0, 1, 0, 1 뭐 이렇게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치면 이제 식이 몇 개 되는 거예요. 요렇게 지금 세 번째 줄이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다음에 여기하고 여기가 1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1돼 있는 결과값을 가지고서 식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럼 이때 이제 하는 방법이 여기 0, 1, 0니까 나데이의 B의 나C 요게 1인 거예요. 플러스 요거는 A의 B의 나C 1인 거고 플러스 요거는 A의 낫B의 C 1인 거고 마지막 플러스 A, B, C가 1인 거예요. 되겠죠, 그죠? 그럼 요 식을 뭐 하게 되면 간소화를 했을 때 나오는 요 식이 최종 논리식이 되는 거라고요. 요 결과값이 나오는. 뭐 이럴 때 이제 또 다시 또 간소화하는 방법 보게 되면은 서로 같은 것끼리 뭐 한다? 묶어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 요걸로 먼저 묶어요. A, B로 예를 들어서. 그럼 A로 묶어주면 이쪽 놔두고 그러면은 그냥 막 해본 거라서 맞춰보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나데이의 B의 나C가 그대로 있고 여기서 플러스 AB로 묶어주면 요거는 나C 플러스 C가 있고 플러스 A의 낫B의 C 뭐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요거 그대로 갖고 요거랑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묶었으니까 그럼 이때 나데이의 B의 나C 플러스 AB 플러스 A의 낫B의 C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얘가 1인 거니까 그럼 여기서 또 이제 묶어줄 때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과정이 지금 없다 보니까 나데이의 B의 낫C 플러스 요걸 A로 한번 묶어주면 B 플러스 낫B의 C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다시 또 요 안에서 요게 어떻게 돼요? B 플러스 낫B의 곱의 B 플러스 C가 되는 거 이거 1 되겠죠. 그죠? 그럼 A의 B 플러스 C만 남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뭐 낫A의 B의 낫C의 플러스 A의 가로 열고 여기 이제 B 플러스 C 뭐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또 풀고 또 묶어보다 보면 또 같은 걸로 묶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이하는 과정을 거치면 최종식이 나오게 될 건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문풀 과정을 거칠 때 이렇게 진리표가 주어졌을 때 진리표에 있는 뭘 가지고서 이렇게 1을 가지고서 간소화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로 이런 식으로 제가 풀이하는 걸 보통 저는 계속 선호해서 풀이를 하는데 왜냐면 간소화를 연습해야 되니까. 근데 이걸 더 쉽게 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뭐 이렇게 A하고 BC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주는데요. 그럼 일단 A 자리에는 0, 1 그리고 BC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0, 0, 0, 1, 1, 0 1, 1부터 하고 여기 1, 1부터 하고 1, 1, 1, 0 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가정의 수가 A, B, C 8가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8가지가 나온 거예요. 한 8가지가. 그럼 여기서 0, 0, 0가 요거고요. 0, 0, 1이 요거고 0, 1, 1이 요거고 0, 1, 0 요겁니다. 그리고 1, 0, 0가 요거고 1, 0, 1이 요거고 1, 1, 1이 요거고 1, 1, 0가 요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요. 표를. 그럼 이때 이제
여기 1대 있는 것만 씁니다. 1대 있는 것만. 그러면 0, 1, 0가 1인 거잖아요. 그럼 A가 0이고, 그럼 BC가 1, 0, 이게 1이죠. 1. 0, 1, 0. 그 다음에 이제 1, 1, 0니까 A가 1이고, 그 다음에 요 1, 0니까 여기가 또 1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1, 0, 1이니까 여기 1이고, 요 0, 1이 1이고요. 그 다음에 1, 1, 1이 1이죠. 그럼 1, 1, 1이 1인 거잖아요. 그럼 요렇게 이제 채워지는 거예요. 과정이. 그럼 이때 이제 우리가 보통 알 수 있는 거, 요런 과정에서는 연속되는 일들을 보는데, 요 일 두 개랑 요 일 두 개를 봅니다. 볼 때. 그러면 일단 연속되는 일들을 보는데, 요렇게 두 개를 볼 수도 있고요. 요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 연속되는 두 개를 봐요. 그럼 이때, 요 두 개를 보고 해석을 해보면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얘가 BC가 1이고, B가 1이고, C가 0일 때, A가 0이 됐든 1이 됐든 무조건 1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1, 0일 때는 얘는 무조건 1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든 없든지 간에. 그러니까 A가 0이든 1이든 간에 1이 나오니까. 그래서 요거는 식이 뭐가 되냐면 B의 낫인 거죠. 요게 B고 낫인 거예요. 그럼 요거 두 개를 놓고 보면 이제 A가 1이고요. A가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BC 자리가 보면 0, 1, 1, 1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뭘 봐야 되냐면 0을 봐야 돼. 0을 여기. 그러니까 B를 봐야 돼. B가 보니까는 0이고 1 들어갔잖아요. 여기에. 요 1 두 개 되기 위해서 요 BC 자리에 보니까 여기 B고 C고 B고 C인데 요게 B가 0이고 1이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B가 0이든 1이든 1 나오죠. 그럼 요때는 B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B 상관없으니까 뭐가 C가 1이죠. C가 1. 그럼 A가 또 뭐예요? 1이죠, 1. 그럼 요때는 A하고 C가 곱해졌을 때 1 나온다 이겁니다. 그럼 요 두 개가 플러스 돼서 요게 최종 답이 돼야 돼요. 요게 최종 답. 그럼 지금 제가 중간과정 하다 끝냈는데 한번 해볼게요. 해보면 요거 나올 거라고, 이게. 답으로. 제가 지금 막 풀이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답은 이게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쭉 해볼게요. 한번 하던 거니까. 네, 앞서 보신 요걸 우리 이제 카르노맵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뭐 문제 풀이할 때 카르노맵을 이용해가지고 논리식을 바로 뽑아내는 요런 문제들도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뭐 필기든 실기든 한번 보시게 될 건데, 앞서 제가 일단 뭐 전체적으로 1대 있는 것들만 가지고서 식을 만들어 보면 요렇게 식이 나오게 되고 뭐 식 중간 과정 쭉 풀어도 답이 나오는 부분인데 일단 여기서 일단 뭐 묶어줄 때 뭐 요렇게 한번 묶어줄 수도 있는 거죠. A의 납비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B 여기 B 나 C 요 B 나 C로 이렇게 이제 같은 개념으로 정리되는 게 있고요. 여기는 AC 여기도 AC 이렇게 이제 묶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걸 묶어주게 되면, 요거는 B의 나C로 묶어주면, 여기 나데이가 있으니까, 나데이에 플러스 A가 생길 거고요. 그래서 뒤에 플러스 여기서 이제 AC로 묶어주게 되면, 이게 낫B에 플러스 B가 되니까, 요게 1이고, 요것도 1이어서, 결국 B의 나C 플러스 A의 C.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서 카르노맵으로 풀었던 AC 플러스 B나 C 요것도 마찬가지로 AC 플러스 B나 C가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1로 만드는 그러니까 뭐 1인 것들을 정리해 가지고 식을 만들어서 간소화하는 과정이나 그리고 이 카르노맵을 이용해 가지고 연속되는 1되는 과정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AC 플러스 B나 C 만들었던 앞서 이런 과정들을 이용해서 일단 이 진리표를 가지고서 어떤 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어떤 뭐 관련 유사한 문제들을 풀 때 일단 그 진리표를 보고 식을 만들어내는 문제들은 실기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일단 필기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일단 논리식을 알고 그 다음에 논리표를 그릴 줄 알고 그 다음에 유접점 그릴 줄 알고 진리표 만들 줄 알고 또 이런 과정들까지 준비해 보시면 되고요. 또 예상 문제 풀이를 사실 하다 보면 문풀을 하다 보면 논리식 간소화 문제도 있고 이 간소화를 가지고 또 진리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걸 또 문풀을 통해서 한번 진행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뭐 내용은 6장 계측기인데 일단 여기서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이 5장 내용들 그래서 이제 앞에 직류, 교류, 정전계, 자계, 자동 제어 요 부분까지가 실제 필기시험에서는 한 절반 정도의 범위를 차지하는 파트고요. 실기시험에서는 좀 전에 보셨던 시퀀스 파트. 그게 이제 2차 실기시험 때
좀 나오는 부분이어서 그때 좀 중요하게 아마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앞서 뭐 1장의 뭐 직류, 교류, 정전기, 자개는 조금은 철저히 1차 필기용 문제니까 거기 맞춘 학습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다음 시간은 6장의 전기계측기라고 하는 부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